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면 신장이 망가지고 간이 망가지고 암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거예요. 지금 암 환자는 림프구 비율이 낮습니다. 제가 스트레스 이야기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암 환자는 과립구가 높아요. 과립구가. 보시면 우리가 보통 암에 걸릴 때쯤 되면 걸리거나 보면 대부분 이 과립구가 높아집니다. 그렇죠? 진행성 대장암 환자는 굉장히 높죠. 초기 위암 환자보다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럼 암에 잘 걸릴까? 정리해보니까 그래서 과립구가 증가한 사람들. 과립구가 증가한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과립구 증가 가능성 있는 분들이 앞으로 암에 걸릴 거예요. 활성산소를 대량 발생시켜서 조직을 파괴합니다. 이것이 암, 염증성 질환을 만들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백혈구를 크게 나누면 과립구와 림프구입니다. 이쯤 우리 아시죠? 그럼 과립구와 림프구인데 특히 우리 몸에서 활성화돼야 되는 게 림프구입니다. 그래야 림프가 활성화돼야 TH-1 뭐 헬파 세포라든지 NK 킬러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요. 자,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과립구가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역으로 반대로 림프구는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 시소처럼 움직여요. 우리 몸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감신경이 막 이렇게 올라오면은 반대로 부교감신경 어떻게 되죠? 내려가고 부교감신경이 올라오면 교감신경이 내려가. 이거는 그냥 일자로 연결된 시소입니다. 하나에. 교감과 부교감은.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교감신경이 긴장하면 부교감신경이 억제되어서 그 지배하에 있는 림프구의 기능이 뭐한다? 저하된다. 그러면 암에 관여하는 림프구의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고 저하되면서 활성산소와 염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암이 줄어들 때는요, 굉장히 적게 줄어들어요. 근데 커질 때는 빨리 커져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대량으로 커진 이유가 과립구가 팍 증가하면 커지는 건데 이 부분은 대부분 스트레스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암을 줄일 때는 감사해서 암을 줄일 수 있는데 스트레스에서 암을 굉장히 빨리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최대 발암인자라고 이미 확증이 되었습니다. 자, 백혈구는 자율신경에 의해 지배되어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의 긴장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율신경, 만약에 음식을 먹으면 내가 이따 2시간 동안 소화를 시켜야 되고 물을 넣어서 뭐를 해야 되고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몸이 알아서 하죠. 내가 뭔가 이쪽에 단백질은 이쪽으로 모으고 탄수화물 저쪽으로 모으고 이렇게 계산 안 하죠. 먹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죠? 그러면 누가 할까요? 우리 몸이 합니다. 근데 그 몸이 하는데 하게 하는 게 뭐냐면 자율신경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자율신경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몸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율신경이 긴장 상태 모드로 바뀝니다. 그러면 자율신경이 긴장하면 암을 유발하는 과립구가 증가해서 암을 억제하는 림프구가 감소합니다. 둘 다 백혈구예요. 둘 다 백혈구인데 그래서 어떤 분은 백혈구가 많아서 백혈병인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은 백혈구가 적어서 백혈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과립구가 많아서, 두 번째는 림프구가 적어서, 세 번째는 뭘까요? 혈류 장애가 생겼을 때 이런 분들이 암에 잘 걸려요. 교감신경이 분비하는 아드레날린은 혈관 수축을 합니다. 제가 물론 암에 걸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할 때 고기 많이 먹거나 아니면 증상 설명할 때 몸에 붉은 반점이 있거나 이런 거 많이 말하잖아요. 오늘은 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교감신경이 분비하는 아드레날린은 혈관을 어떻게 한다? 수축시킨다. 반대로 우리가 혈관을 팽창시키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부신에서 나오는 히스타민들. 얘는 혈관을 팽창시킵니다. 근데 그냥 놔두면 몸을 돌아다니다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니까 얘네는 자기 할 일만 하고 간에서 죽어야 돼요. 지금 아드레날린은 혈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수축하게 만들어요. 혈관이 수축하면 긴장 상태가 되면 사람이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파워가 생겨요. 파워가. 맞죠? 우리 긴장하면 뭔가 주먹질도 긴장하면서 파워가 생기잖아요. 그냥 긴장 다 풀어놓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드레날린 나오면 혈관이 수축 상태가 돼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긴장하면 혈액순환에 뭐가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의 교감신경 아침에 우세할까요? 저녁에 우세해야 될까요? 아침 맞습니다. 아침.
아침에 우세해야 돼. 그래야 활동할 수 있어요. 근데 유독 요즘 사람들은 아침에 부교감신경이 우세하고요. 저녁에 교감신경이 우세해요. 잠을 안 자요. 맞죠? 뭔가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그것 좀 아침에 받으면 될 것을 아침에 졸리고 더 자고 싶어요. 반대로 됐어요. 근데 교감신경이 긴장해서 몸에 이제 혈순환이 문제가 생기고 혈액이 온 몸에 전체 산소와 영양을 보내고 노폐물을 회수해야 돼요. 우리 몸에서 이렇습니다. 폐에서 산소를 심장에서 혈액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동맥으로 나가서 온 몸에 전달을 하죠. 무엇을 전달한다고요?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고 나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온다고요? 노폐물을 해소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안 되면 병이 되고 암 환자가 안 되면 암이 커지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혈액순환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림프순환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림프순환은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나 따뜻한 수건을 가지고 림프순환을 운동해 주는 거 좋고 허브들을 발라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보통 림프절이 있는 곳들, 목 쪽, 그다음에 사타구니, 그다음에 여기 겨드랑이 같은 여성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은 더 이런 거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스트레칭 같은 거. 근데 이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세포에게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못하고 노폐물은 인체에 그대로 정체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무엇이 생긴다고요? 암이나 기타 질병이 생긴다. 자, 네 번째, 왜 암이 걸리기 쉬워질까? 배설과 분비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거나 낯선 곳에 가면 갑자기 하루 이틀 3일 변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긴장을 너무 많이 우리 놀이기구 이제 롤러코스터 탄다. 그럼 갑자기 뭐 오줌이 막 마렵습니다. 너무 극한의 공포감 느끼면 그죠? 이게 몸의 수축과 팽창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이곳에 입소하셨던 아토피 환우분 브라질에 살다 오셨는데 실제로 총을 누가 겨눴는데 영화에서 볼 때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본인이 진짜 총이 딱 강도들이 겨누니까 자기도 모르게 오줌을 막 싸더래 진짜 나중에. 그리고 팬티만 놔두고 다 뺏기고 이제 집에 팬티만 입고 왔대요. 그런 적이 있었대요 브라질에서. 근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제가 강의하니까 본인이 공감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 자기 몸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 하나로 이제 식은땀이 생기고 소변이 나오고 몸의 긴장 상태로 굉장히 많은 게 변화되잖아요. 그런 것을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역으로 감사하고 기쁘면 어떻게 생길까요? 반대로 몸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교감신경의 긴장에 혈관 수축 등으로 장기와 기관의 배설과 분비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서 이 배설 분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독소 현상이 많아져요. 그러면 배변이나 배뇨 또한 방해를 받고 이때 호르몬의 분비에 이상이 생깁니다. 우리 인체에는 호르몬이 잘 나와야 돼요. 호르몬이. 그러니까 이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신장이 망가지고 간이 망가지고 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암에 걸리기 쉬운 형태의 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혈액이 부족하거나 더럽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얼마든지 누구나 다 암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자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